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시골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죠. 조문객들이 가져다 놓은 향이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 대신 거실 한 구석에서 켜진 라디오의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정수는 현관 앞에 서서 검은 상복 치마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더욱 무거웠죠. 철물점을 40년 넘게 운영하던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온 길이었거든요. 이 장롱은 내가 가져갈게요. 현우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17살 서울에서 내려온 그 아이가 할아버지의 오래된 옷장에 파란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요. 마치 학교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누듯 서두르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지연아, 넌 할머니 화장대 갖고 싶다고 했지? 어차피 할머니는 이제 박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정확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였어요. 정수는 거실로 들어서며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철물점을 처음 열던 해에 산 그 시계는 여전히 똑똑똑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치 이 집에서 누군가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소리 같았거든요. 어머님 옥탑방에 침구 정리해뒀어요. 재개발 보상금 나올 때까지만 잠깐 지내시면 되니까요. 아니면 유양원도 알아봤는데. 요양원. 정수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40년을 꾸려온 이 집에서 옥탑방으로 쫓겨나거나 요양원으로 보내질 순 없다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 피아노도 진짜 낡았네. 이거 처분하고 새 전자피아노 사면 되겠다. 손녀 지연이 거실 피아노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15살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중얼거렸죠. 그 피아노는 정순이 초등교사로 첫 월급을 받아 산 것이었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치며 두드린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 중 하나였죠. 엄마, 부엌 그릇들도 다 낡았으니까 정리하세요. 재개발 보상금만 나오면 다 새로 살 수 있으니까요. 아들 준호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42,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 아들이 어머니가 50년을 써온 그릇들을 버리라고 하는군요. 보상금. 보상금. 정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정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맨 아래칸을 열었습니다. 초등교사 시절부터 기록해온 일기장들, 가계부들, 그리고 남편의 손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철물점 땅 문서를 정순의 이름으로도 해뒀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는 마지막 편지였죠. 그 아래에는 25년 전부터 모아둔 토지 관련 서류들이 있었어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기 훨씬 전부터 남편이 조금씩 사모은 땅들의 소유권 증서들이었죠. 그리고 그중 절반은 정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스티커 붙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우가 할머니 책들도 헌책방에 팔아야겠다고 중얼거렸고 지연이는 오래된 꽃병을 보며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 역시 TV도 바꿔야겠다며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죠. 정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 철물점이 있던 자리가 보였죠. 이제는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을 그곳이요. 그날, 만약 그날이 아니었더라면 정수는 그냥 침묵했을 거예요. 옥탑방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손에 쥔 서류들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스티커를 떼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운 흔적을 떼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아침 일찍 정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스치는 냄새들이 하나둘 코끝에 닿았어요. 튀김기름이 치지직 끓는 소리,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장맛 냄새, 그리고 새벽비에 젖은 신문지 냄새까지. 이 동네를 40년 넘게 지켜온 건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죠. 그저 밥 한 끼, 국 한 그릇이었어요. 정수는 평소 장을 보던 김치 할머니 가게 앞을 지났습니다. 빈 좌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재개발로 이미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아들 준호가 어제 저녁에 한 말이
정순의 마음에 뼈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국만 끓였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40년 전 철물점이 문을 열던 그 첫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인 미역국을 남편에게 싸주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 국 한 그릇 덕분에 남편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버틸 수 있었는데 말이죠. 정수는 버스 종점까지 걸어갔습니다. 낡은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남편의 메모장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이름들이 보였죠. 재개발 위기가 왔던 15년 전, 정순이 밤새워 정리한 거래 장부였어요. 공급업체 연락처, 외상 목록, 상환 예정 날짜들까지. 그때 정수는 초등학교 칠판 대신 이 장부를 붙잡고 살았거든요. 남편이 술에 취해 망했다, 다 끝났다며 주저앉을 때마다 정순이 이 장부를 들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던 거예요. 외상값을 받아오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가고 때로는 자신의 적금을 털어서라도 가게를 지켰죠. 그런데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준호는 현실 좀 보라며 집은 팔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빚도 있고 재개발 보상금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낡은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료 법률 상담, 토지와 재개발 문제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상우 변호사 사무소 안내였어요. 갑자기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혼자만 알고 있으라던 그 말이요. 혼자 알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수는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법률상담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혼자 찾아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상우 변호사가 어떻게 오셨냐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62세쯤 되어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법률 봉사를 해온 분이라고 하더군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장부와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한상우는 돋보기를 쓰고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어요. 이게 공증 가능한 증빙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일부가 정순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정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이 이걸 모르시냐고 물었어요. 남편도 정확히는 몰랐다고 정순이 대답했어요. 자신이 혼자 처리한 일들이라서요. 한상우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5년 전 재개발 소문이 돌 때 정순이 남편 몰래 처리한 토지 매입 계약서들이었어요. 초등교사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산 작은 땅들이었지만 지금은 재개발 핵심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죠. 한상우가 지워진 이름을 다시 쓰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철물점이 있던 자리가 희미하게 보였죠. 그곳에서 40년을 버텨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새벽마다 끓인 국, 밤마다 정리한 장부, 혼자서 감당한 모든 무게들이 말이죠. 한상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장부 한 권이 제일 뜨겁다고 하시는군요. 정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국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장부 한 권으로 끝날 시간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장례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딩동, 딩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수는 거실 불을 끄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문을 열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며느리 박미정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공사 인부가 들어온다고 적혀 있었어요. 리모델링 일정상 어머님께서는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셔야 한다고요. 요양원 관련해서는 이미 상담받아 놨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델링이라니요. 아직 남편이 떠난 지 사흘도 안 된 네 집을 벌써 뜯어고치겠다는 건가요? 휴대폰에 문자가 또 왔어요. 며느리가 내일 아침 일찍 짐 챙겨달라고 차량을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철물점 앞에서 찍은 개업기념사진, 두 아이를 안고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시절 제자들과 함께 찍은 졸업사진까지. 그 사진들과 함께 장부, 남편의 손편지, 토지 관련 서류들을 모두 큰 봉투에 넣었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정수는 한상우 변호사에게 향했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니 이미 출근해 있던 한상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정순이 선생님께 이걸 좀 맡아달라며 봉투를 건넸어요. 한상우가 돋보기를 쓰고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의 종이가 더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유언 보충서라고 했어요. 자필로 쓰신 것 같다고요. 정수는 놀란 눈으로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한상우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다고 했어요. 막내가 어미를 다치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자필 유언서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준호, 미정, 현우, 손녀 지연이 모두 모였어요. 한상우 변호사도 함께였죠. 준호가 이제 체면 구기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집은 팔아야 하고 어머니는 좋은 요양원에서 지내야 한다고요. 정순이 짧게 준호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한상우가 녹음기를 켰어요. 스피커에서 며칠 전 녹음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직 살아는 계시네. 맥박이라도 확인해 봐야겠다는 말이었어요. 미정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어차피 곧 요양원 가셔야 한다며 집에서 혼자 뭘 하시겠냐고 했던 말이요. 현우의 목소리까지 할머니 물건들 다 낡았다며 그냥 다 버리고 새로 사면 된다고 했던 말들이었어요.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당황했어요. 한상우가 유언서에 따르면 고인께서는 가족의 모욕적 발언에 대해 명확한 조항을 남기셨다고 했어요. 한상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욕에 대한 감액 조항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토지 지분 절반을 정순이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했어요. 미정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놀랐어요. 한상우가 근거는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이 장부, 메모들, 손편지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동네 상인들의 사실 확인서라고 했어요. 15년 전 재개발 위기 때 정순이 직접 발로 뛰며 철물점을 살렸다는 증언들이라고요. 김치 가게 할머니, 슈퍼 아저씨, 약국 사장님까지 모두가 증언했어요. 정순이 남편 몰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말이죠. 준호가 아니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한상우가 법적으로는 충분히 말이 된다고 했어요. 특히 자필 유언서의 감액 조항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요.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미안하다며 우리가 너무했다고 했어요. 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미정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상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다고 하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상우에게 집중됐죠.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말입니다. 정순명이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 해도 12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12억이라며 입을 벌렸어요. 그동안 가족분들이 기대하던 보상금의 3분의 2가 정순의 몫이라고 했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소리로 드러나고 40년간 침묵했던 한 여성의 목소리가 마침내 세상에 울려 퍼진 순간이었어요. 정수는 옥탑방 문고리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곳이 자신이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거기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아니었다는 걸요. 마을회관의 정적을 깨뜨린 건 며느리 박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정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동안 계산적이고 차가웠던 그 여자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며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랐다고 고백했어요. 손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시장 글쓰기 교실을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지연이가 들고 있는 건 정순이 가져온 흑백 사진 중 하나였어요. 20년 전 정순이 시장 상인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정순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을 배우면 사람은 달라지거든. 너도 다를 거야. 그때까지 말이 없던 아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거실에 있던 벽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소리로 들렸어요. 사람을 지우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게 다시 살아나는 소리로 말이죠. 한상우 변호사가 최종 결론을 읽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의 50%는 정순의 몫이라고. 그리고 집 처분 여부는 정순이 최종 결정하시면 된다고요. 준호가 입술을 떨며 엄마, 저는 이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괜찮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사업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고.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아서 돈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지킬 수도 있었죠. 아직은 모르겠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지연이가 다가와서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스티커 떼는 거 말고 진짜로요. 정수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만 느껴졌던 가족들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거든요. 미정이 요양원 얘기는 잊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고요. 한상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십니다. 40년간 숨겨두셨던 이름이 다시 빛을 본 거예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철물점이 있던 자리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보였거든요. 고맙습니다. 한 선생님 덕분에.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원래 어머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숨어 있던 걸 드러낸 것뿐인걸요.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이가 정순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장 글쓰기 교실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그래,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 줄게. 스티커는 잊히고 이름은 남는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40년간 지워졌던 한 여성의 이름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정수는 시골집 마당에 감나무의 새끈으로 새장을 묶어 주었어요. 작은 새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집은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탑방을 특별한 공간으로 바꿨어요. 손편지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동네 할머니들이 가져온 편지들, 옛사랑 이야기들, 첫 월급 영수증들, 그리고 정순의 손편지들이 벽을 가득 채웠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되었거든요. 아들 준호는 시장 창고 정리봉사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어머니가 40년 전에 했던 일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손주 지연이는 매일 저녁 라디오 사연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와 함께 동네 사람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거였죠. 정수는 새로운 일기장을 펼쳤어요. 느리지만 분명한 글씨로 한 줄 한 줄 적어내려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는다고 썼어요. 그리고 장부 마지막 장에는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이정순. 68년을 살아온 그 이름을 이제는 지우지 않고 당당히 적을 수 있게 되었어요. 며느리 미정이 차를 끓여와서 건넸습니다. 미정도 많이 달라졌어요.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거든요. 창밖으로는 철물점이 있던 자리가 보였어요. 이제 그곳에는 작은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죠. 정순이 기부한 땅 위에 말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 그리고 그 한쪽에는 작은 정자도 세워질 거였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에 매달린 새장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어요. 4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저 감나무가 있었죠. 그때는 나무가 작았는데 이제는 크게 자랐습니다. 사람도 나무처럼 자라는 걸까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면서 말이에요. 한상우 변호사가 가끔 들러서 법률 상담을 해주기도 했어요. 옥탑방 박물관을 찾는 어르신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때마다 말이죠. 정수는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똑, 똑, 똑. 이제는 그 소리가 편안하게 들렸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 삶이 계속되는 소리로 말이죠. 그날 스티커를 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40년간 잊혀졌던 한 여성의 이름이 이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곳에 새겨진 거예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